지금 장은 4220포인트 고점 찍고 지금 4140포인트 고점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가고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 중심에서의 시장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의 움직임은 아직 움직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시장 흐름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언제 움직일 거냐에 대한 해석점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지점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대표님이시죠.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와주시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네. 삼성전자 네. 조심스럽지만 한 20만 원도 본다. 네. 너무 실적 좋아질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분위기 안 좋았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네. 근데 벌써 지금 11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뭐 전반적인 시황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가파르게 좀 오르고 약간 조정받고 좀 횡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지수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지수. 네. 우선 전반적인 지금 코스피, 뭐 코스닥 이 시황을 보면 어떤가요? 오늘은 네. 저의 의견을 많이 말씀드리기보다도 네네. 제가 이야기를 쫙 풀어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제대로 판단해달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시장이 언제 갈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그렇죠. 지금 지점 아닙니까? 언제, 어디. 뭐 하락할 것에 대한 분위기는 크지 않아요. 네. 언제 갈지 이건데 주식 시장에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비중이 큰 종목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전체 주식 시장에서 15%의 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0%를 가지고 있고요. 네. LG 에너솔루션이 2% 가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 네. 현대차가 1.7%. 이게 상위 5개 종목입니다. 합치면 대충 뭐 한 30% 정도. 네. 그리고 나서 6, 7, 8, 9개 종목은 현대중공업, KB금융,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10개 종목이 1%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 갈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흔히 벤치마크 지수라고 해서 종합지수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 펀드 매니저들도 지수 대비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는 게 기본 목표이거든요. 그러면 벤치마크 지수보다도 강한 종목이 있을 거고 벤치마크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있을 거고 같은 종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돌파하거나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하나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SK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정도입니다. 네. 나머지 6개 종목은 바닥을 팍팍팍팍 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 보니까. 채널이기 때문에 강남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강남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사는 마곡에 땅을 산다든가 또는 마용성에 땅을 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만 올라가는 거기만 가니까. 장입니다 네. 지금. 네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위주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야, 그럼 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도 딱히 수익률 측면에서 뭐 일부 따라가긴 하겠지만 그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을 거고요. 강한 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네. 언제 갈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월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 시가총액 10개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네네. 조방원도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고요. 뭐 기타 등등의 LG화학도 올라가고 LG솔루션도 올라갔습니다. 10월 장에서는 다 고점 돌파하고 주가 움직이면서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은 4220포인트 고점 찍고 지금 4140포인트 고점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중심에서의 시장만 움직이고 있고 이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나머지 종목의 움직임은 아직 움직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좀 이따 따로 한번 좀 여쭤보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 횡보 뭐 일부 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그럼 네. 뭐로 보세요? 일단 시장 환경에서의 전체 흐름이 방향성이 상승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이고요.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은 그나마 최근 2, 3일 정도는 외국인 매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최근에 시장에서 매도하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 때문이죠. 좀 더 가능성을 두고 판단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5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5, 6, 7, 8
9월에는 매도를 했고요. 5, 6, 7, 8, 4개월 동안 대략 한 25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10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행스럽게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이 일부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때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조금 관망 분위기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4,200포인트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지만 네.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좀 피신을 한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좀 환율도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간 건지 뭐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후행 지표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네. 보시지 않습니까? 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했는지, 환율은 왜 올라갔는지, 최근까지 해서 1,480원까지 네. 이 부분을 금리 때문입니다. 채권 금리 수익. 때문에. 자세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3년 국채 수익률이 2.3, 2.4였어요. 이게 10월, 11월 가면서 3.1까지 급격하게 수익률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2.4에서 3.1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엄청난 폭의 금리 수준의 수익률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게 한 2주 전 상황 하에서 3.1 고점을 찍고요. 지금 2.9까지 조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해지를 10% 이상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이 내용은 최근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정부에서 국민연금 일부 해지에 대한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부각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채권 수익률이 3.1 고점에서 꺾이는 추세로 바뀌었다라는 점. 네. 그래서 환율도 하락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3일 정도 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환율에 더 영향을 많이 주니까. 주식시장이 한 17배 되죠. 네, 그러니까 큰 돈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채 금리가 이렇게 뭐 올라갔다는 건 채권 시장이 좀 안 좋았을 테니까 거기서 좀 나가면서 환율까지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까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약간 30원인가요? 쭉 빠졌는데 네. 변곡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환율의 변곡점? 환율의 변곡점은 1,440원입니다. 네. 오늘 깨졌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30원이 빠지면서 네. 1,480원에서 1,450원 아랫단으로 내려왔다가 오늘 1,440원이 깨졌는데 왜 1,440원이 중요한 가격이냐면 1,440원이 아마 2023년 고점부 가격이었고요. 올해 6월부 가격이었습니다. 중요 포인트였고 이 1,440원을 돌파한 시기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오늘 1,440원이 깨졌거든요. 다만 이제 월말이 되게 되면 연말이 되게 되면 내고 물량이라든가 이제 결제 수요들이 이제 그런 게 나타날 있겠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더 봐야 되겠지만 다행스러운 건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환율 시장에서의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에 좀 더 상승 쪽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고 판단하는 시장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삼성전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넓혀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부 상승 주도형 종목으로만 국한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면 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 만한 분위기로 약간 바뀌고는 있다. 그렇죠.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이 환경이 안정이 되면 네. 안착이 된다라고 하죠. 안착이 되면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체 종목의 주가 흐름이 개선이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확인해 보면 네. 시장을 파악할 수 있을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이게 특정 종목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시총 큰 것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들어오고 뭐 그런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부터 25조를 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주로 산 종목은 딱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안 샀어요. 왜냐하면 이때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49.5%에서 맞아요. 52.5%까지 3%를 늘렸거든요. 네. 3%를 늘릴 때 보통 1%에 삼성전자 한 4조에서 5조 됩니다. 그러면 3%면은 한 15조 정도 샀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 일부 사긴 했지만 대부분 삼성전자를 반절 이상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바라볼 때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 시기에 팔았어요.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은 산다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를 사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기관이 매수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이러면 나머지 못 가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들썩들썩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네. 시장은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글로벌 시총으로 봐도 뭐 한 2%인가 뭐 되게 작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돈 목돈 넣었다가 쉽게 빼려면 삼성전자 사이즈 말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걸까요? 정답입니다. 네. 쉽게 빼려면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한국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시장에서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삼성전자 손해 볼 수 있어요.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걔네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환율 상황에서의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간다는 추세적 확인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지금 환율이 2,000원이에요. 근데 네. 전망치가 1,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를 가져와서 2,000원으로 환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2주를 사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달러가 그렇죠. 2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황에서의 변화가 첫 번째로의 그 중요한 투자 거고. 시점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디램 업황이라든가 기타 등등 올라주면 더 좋고. 네. 그리고 주식에서 크게 수익률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기존 주식을 대용으로 잡아서 파생 상품 거래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 자리만 지켜줘도 이들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앞서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 시장이 2% 내외라는 게 신흥국 내에서도 중국이 한 40%고 네. 한국이 한 14%, 15%, 대만, 인도하고 비슷한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큰 애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장이 우리는 좋아 보이는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형주. 소형주죠. 소형주 느낌. 그런데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 자금들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 봐서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네.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 큰 네. 하루 일일 거래 대금 크고 충격이 없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많이 사야 뭐 1, 2위를 사겠네요. 진짜. 삼성전자가 금융주를 많이 사죠. 통상.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또 빠져나갔으니 또 전반적으로 또 힘들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약간 국내에서 자금이 좀 삼성전자로도 쏠려가니까 다른 게 좀 더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아니요. 뭐. 그 부분보다는 최근에 변화의 흐름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네. 기관의 매매거든요.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에 있어서 주식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계실 겁니다. 네. 국민연금의 환해지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연금이 대략 현재 한 1,000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500조는 해외 자산, 500조는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내 자산은 이 규정 때문에 15%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2%의 룸은 있지만 네. 15% 수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분율을. 네. 네. 전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네. 전체 자산에서 15%를 넘기지 못합니다. 네네. 반면에 해외 규정은 약하기 때문에 미국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35%예요. 그러니까 국내는 대부분 채권 투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200조를 벌었다라는 게 주식에서 수익률로 번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금리가 4.2에서 2.4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채권에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인 거거든요. 200조를 번 게. 이 확정된 수익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작다. 저도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면.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20%까지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과는 다르게. 왜? 그럼 한 5조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 계산해도. 150조에 50조인가?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몇십 조 단위 될 그러니까 겁니다. 1000조 단위니까 하여간 엄청 크겠네요. 그렇죠. 50조 이상은 되겠죠. 그렇겠네. 네, 네, 그럴 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의 이상의 시장 매수력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4천에서 뭐 횡보는 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네. 하락의 요소는 딱히 없네요. 오히려 뭐 돈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시기가 중요한 거지. 네. 지금 앞서 제가 모두에 언제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당장의 시장 흐름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럼 언제 움직일 거냐에 대한 해석점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지점은 환율이 1,440원 이하로 안정화됐을 때 네. 그리고 여기에 채권 수익률도 함께 보시면 더 확실하게 시장의 전환 포인트와 목표 지점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은 강남만 오르지만 마곡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네. 대칭해서 치환해서 말씀드린다면 환율과 채권 수익률을 좀 더 확인하고 마용석이나 마곡이나 이렇게 하이닉스나 LG화학이나 이렇게 다른 데로. 투자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애매한 거죠. 아직까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환율 이야기가 이제 쏙 들어갈 때쯤까지 네. 조금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 2주 정도만 확인하면 시장은 완전하게 확인되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보면은 이제 연초, 뭐 연중, 연말 해서 이렇게 약간 흐름이 있거든요. 네. 주식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조금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12월은 산타랠리, 네. 1월은 1월 효과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전통적으로 과거 이제 통계적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해 보거든. 국내 시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에 12월장이 그러니까 상승했던 횟수를 말씀드리면 5번은 상승하고요, 5번은 하락했어요. 그리고 1월장은 7번 상승하고요, 네. 3번 하락을 했습니다. 1월이 좋네요. 1월이 좋은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수만 좋은 장이 있고요, 네. 종목이 좋은 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참여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시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좋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1월 초까지 무클로징을 해버립니다. 매매 안 하거든요.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은 개별 종목 중심의 수익률이 좋은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최근에 몇몇의 로봇이라든가 몇 가지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산타랠리의 과정이고요. 지수에 대응해서 시장을 판단하겠다라고 한다면 12월보다는 1월이 낫겠죠. 과거적 흐름을 봐서. 사실 뭐 12월이라 봐야 이제 뭐 며칠 안 끝났죠. 남았기 때문에 3일 남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뭔가 지금보다는 12월보다는 훨씬 조금 1월에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돌아가는 지금 모양을 보니까. 과거 흐름들도 그러했고 지금의 전체 분위기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1월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언제 어디까지라는 거는 스타트는 외국인들이 좀 끊어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걸 딱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확인하겠죠. 그럼 그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떤 걸 보면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준은 삼성전자이고요. 네. 지분율을 봐야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지수가 4,220포인트에서 뭐 3,800까지 주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수적 측면에서. 네. 그런데 삼성전자 지분율은 52.5%에서 52%까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지분을 매도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빠짐에 있어서. 네. 반면에 하이닉스는 58%에서 53%까지 지분을 좀 축소시켰거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이고 추가로 더 사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면 여기서 터닝 포인트의 지점으로 확인되겠죠.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관망하다가 2, 3일 정도 매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진행되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거고 항상 기관은 우리가 흔히 뒷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은 저도 기관에 있었지만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전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 매수라는 것은 추세가 상승으로 확인된 뒤에 매매 청첩합니다. 저점 매도라는 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뒤에 손절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항상 고점을 돌파, 추세가 상향으로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오거든요. 외국인은 이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외국인이 4,2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끌고 가고 4,200포인트 이상에서는 기관이 들어오겠죠. 개인은 박스권에서 주로 매매를 많이 하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건데 네. 지금 뭐 또 하나의 대안이 어쨌든 뭐 꼭 국내 주식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 주식 사는 분들도 뭐 여전히 많고 많죠. 그것 때문에 또 환율이 뭐 흔들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도 이제 많이 올라와서 네. 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6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좀 더 좀 낫다. 뭐 좀 여기는 조금 좀 약간 좀 단기 과열이다. 뭐 이런 걸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디가 당연히 100% 한국 주식이고요. 여전히. 제가 뭐 한국 사람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 한 5년 동안에 지수가 강했던 시점은 팬데믹 이후에 21년, 22년 장이었어요. 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다 고점을 찍었어요. 이때 그 미국 시장은 15,000포인트였고요. 지금은 24,000포인트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60%가 올라갔어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만에서 5만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팬데믹 이후의 고점 대비 현재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만 시장도 아마 1,800에서 2,800까지 올라갔고요. 유럽 시장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그 상승이 나타났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다 팬데믹 상황 이후의 고점에서 고점 돌파하고 최근까지 올라간 게 60%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치환해서 한국 주식시장으로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21년도 고점은 3,316포인트입니다. 이 3,316포인트를 올해 9월, 10월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해외 증시가 대부분의 중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 증시가 팬데믹 이후의 고점을
돌파하고 최근까지의 상승률 자체가 60%가 상승했다는 얘기고 한국 시장은 3,300에서 4,200이면 26%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수치적 개념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한국 시장은 5,000포인트 가야 어깨를 비등하게 맞추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투자 측면에서 저평가된 국가를 찾아본다라면 미국, 일본, 대만, 유럽은 애매하죠. 여러 가지 뭐 AI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반면 한국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시장이 왜 그러면 그동안 저평가했느냐? 22년, 23년에 수출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24년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화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 시장은 5,000포인트까지는 특별한 그 상승 동력이 없어도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판단한다라면 미국 시장보다도 한국 시장이 매력이 훨씬 큰 거죠.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뭐 생각합니다. 업종도 나쁘지 않고 뭐 주가로만 봐도 글로벌적으로도 뭐 좀 덜 올랐다. 그렇죠. 모든 국가가 6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 팬데믹 이후에 최고점 대비해서 60%가 올라왔는데 한국 시장만 25% 올라온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거기도 한데 아직도 멀었다. 다른 데들에 비해. 최근에 저희가 3, 4년 동안 워낙 하락장에 대한 경험치가 네. 커서 와 3천에서 4천 왔는데 굉장히 많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대비해서 각 국가별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대비해서 보면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았죠. 이게 참 부동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집값을 얘기할 때 네. 좀 더 갈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면은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저는 반대로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안 하니까 네.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더 간다고 막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글로벌로 비교해 보면 네. 사실은 그게 더 객관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자체적인 그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동할 것이다. 네, 뭐 예를 들어 맞습니다. 3월 주총 되면은 뭐 막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3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전후에 제도 개선되는 것들이 많죠. 노란 봉투법도 시행이 되는 거고 뭐 네.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동안에 그 추진했던 내용들이 3월 이후에 시장에 대한 그 적용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서 이제 모두의 시점과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3월 이후의 시장에서 좀 더 강화된 시장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근거적 배경은 이제 글로벌리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여기서 바로 가기보다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도 양회가 시진핑 4기가 내년 3월에 있어요. 그러면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1, 2월에는 다소 그 정책들에 대한 그 발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3월부터 경기 부양을 뭐 하는 어떻게- 형태로 네.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3, 4, 5, 6 경기가 좋아지면 7, 8, 9, 10 해서 중간선거에 필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말씀하셨던 상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의 타이밍이 국내 기준으로 3월이라고 할 때 지수의 터닝 포인트, 전환 포인트, 본격적인 상승 흐름의 지점은 저도 3월 정도 전후해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전반적인 뭐 밸류업 뭐 일본과 비교해 보면 네. 5천도 사실은 너무 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준에서 판단해보다 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만가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만 정도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싸다. 한국 주식이. 5,000포인트는 딱 출발선상에서의 지점이고요. 아 그게 출발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증시가 60%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거기에 비등한 지수가 올라가려면 5,000포인트고요. 최소 5천. 네, 5,000포인트에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국가 간의 주시장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왜냐면 또 PBR 뭐 이런 게 워낙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것들까지 올라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중국보다도 그런 얘기들도 낮죠,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정부의 드라이브 거는 것도 있고 네. 그 내년도 전망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네요.